안녕하세요 학급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3월 2일 첫날 자녀들 학교 잘 다녀왔을까요? 방학 동안 쭉 집에 있다가 학교 가니까 조금 마음이 후련하시죠? 저는 이제 반대로 시작했습니다. 3월 2일과 3일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고 나서 부모님들께 정말 학교 생활, 교실이 만족스러웠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교실 환경이나 새로운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이 새학년 새학기에 무엇을 걱정이고 어떤 것들이 걱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친구 관계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학년에서 배우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친구 관계입니다. 물론 학생들 중에서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녀의 부모님들 또한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22학년도에 1년 동안 친해졌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친구들과 1년이 시작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너가 잘해야 돼, 너가 다가가야 돼 라고 하는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 그러는 방법을 모르고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학기 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고 주변 친구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오늘 친구 많이 만났어? 친구들 어때? 이런 질문인데, 아이들은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고 자기의 고민을 딱히 털어놓고 싶은 친구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귀었어? 많았어? 이렇게 대충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한 부모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아이가 친구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질문은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누가 가장 많이 손을 들었어? 누가 발표를 가장 많이 했어? 또는 누가 수업 시간에 가장 크게 웃었어? 이렇게 개개인의 특성을 캐치해서 잡아낼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연하게 주위 친구들을 살펴보면 개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교하기 전에 오늘 엄마가 발표 가장 많이 한 친구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발표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해당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질문일수록 더 다른 친구들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단순하게 그 친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앞으로 대화하거나 모둠이나 게임 활동을 할 때 분명 그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때 자신이 그 친구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나 그 친구에 대해 관찰했던 거, 그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는 공통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다가간다는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를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친구들을 조금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다가갔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관찰하고 다가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기 초반에 가면 학생들끼리 이미 뭉쳐있는 친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친해지지 못했던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학교에 조금 일찍 가거나 먼저 가서 교실에 들어온 친구들을 맞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주변 친구들이 들어와도 그에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친구들 들어올 때 인사하는 것, 그런데 모든 친구들한테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는 것은 부담스럽잖아요. 최소한 자기 주변 친구들,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만 먼저 인사하는 것, 이것만 일주일 하더라도 그 친구와는 조금 마음 편안하게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더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학기 초에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첫날 학교 갔다 와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 안 됐어. 우리 선생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걱정이야. 라고 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를 전학 보낼 수도 없잖아요. 1년간은 이제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과 우리 아이가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학생들을 무조건 혼내고 꾸짖기 위한 선생님은 안 계신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문을 들었을 때 저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녀는 나 많이 혼나면 어쩌지? 무서운 선생님이래 라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그 선생님이 무서웠는지 안 무서웠는지 또는 왜 무서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무섭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혼인할 때 너무 엄하게 혼을 내시는 분도 있고 학급 규칙이나 그 다음 생활할 때 엄하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습관이나 태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학생들은 1년간 생활 태도나 수업 태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엄격하다는 선생님이 무조건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교육관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과 맞지 않는 선생님이 되었다고 걱정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막상 경험해보면 1, 2개월 지나면 우리 선생님 최고야, 정말 좋아, 몰랐던 것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교실 생활도 작은 사회생활이잖아요. 항상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본인이 좋은 사람과 만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사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새로운 학년에 대한 공부 부담인데요. 이것은 학기 초에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새로운 공부법이나 실제 전문가 선생님 아니면 현직 교사분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새학년, 새학교를 약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분들은 이러한 걱정 없이 1년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